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극과 극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적당한 인플레이션 크게 도움이 된다는 포유환율연구소 해석과는 그 자산시장에 그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보의 차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면 내년 미국 증시는 매력적이죠. 또 내년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보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자료가 내년 미국 실물 경제와 미국 증시 전망 관련 자료인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인용은 팩트셋이라는 회사가 생산한 정보예요. 이 팩트셋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그 우리나라 FM 가이드처럼 금융 관련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정보 자료가 미국 상장기업 3분의 2, 약 한 66%죠. 이런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경제죠. 그런데 2021년에 영업실적이 그때보다 50%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원래가 미국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맨날 지금 거론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내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거라는 얘기, 또 미국의 물가 상승 때문에 한국 증권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상장기업 50%, 약 66%가 영업실적이 2019년보다 50%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대기업 1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S&P 500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기업의 100개 기업도 영업실적이 2019년보다 50%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걱정하는데 미국 상장기업 3분의 2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원래 그 10월 소비자 그들이 그 소비 증가율이 1.7%라는 겁니다. 10월 한 달이 지난해 이제 10월 대비겠죠. 그런데 이것은 연으로 따지면 매월 1.7% 증가한다고 하면 뭐 지난해 동기 대비지만은, 그러니까 한 달 비교라는 거지.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0월이니까 한 달 비교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인플레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1.4% 정도 증가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1.7%예요. 이거는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도 높은 소비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되는데 그것이 1.7%나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치가. 그런데 투자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안 일어나니까 그것이 경제 성장률을 까먹고 있죠. 그런데 소비만 놓고 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니까 내년 미국 소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이
이 정보에서 설득력이 없고 또 영업실적이 2019년 정상적일 때보다 50% 이상 개선된 기업이 3분의 2라는 것은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상당한 그 성장을 할 것이며 또 스태그플레이션 없이 영업실적이 또 원래처럼 좋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승을 가지고 지금 뭐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경제 패널이든 전부 우려하잖아요. 조기 금리 인상. 또 그걸 가지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데 이 정보를 보면 3분의 2가 그 정상적인 2019년보다 그때 금리가 여러분 지금보다 높았거든요. 기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영업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 물가 상승의 수혜자가 미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상장 기업에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또 포유 한율연구소가 내년에 스테이션은 없다, 미국 경제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전에 도매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기업이 부담한다는 그런 우리 경제 패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빙자료죠. 이거는 결과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적당한 물가 상승률 덕택에 미국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은 2019년보다 50% 개선됐고 3분의 2가요. 그 중에 100개 기업이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이제 내년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2%죠. 뭐 이걸 두고 국내 경제 패널들은 거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이 물가 상승률이 미국 상장기업의 영업실적 큰 폭 개선에 기여한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크게 개선한다는 정반대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망가진다, 이런 얘기와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분석은 완전히 다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보가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가공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 투자자, 그 다음에 자산시장 참여자에게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이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 또 미국 증시가 망가진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또 정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 정보가. 나아가 2022년 내년에도 미국 상장기업은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실적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실물 경제와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그 미국에만 해당되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뭐 중국든 아시아 국가 증시에 투자하라,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정보다. 물가 상승률을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는 분과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 경제를 올해만큼이나 또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